네, 안녕하세요.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액세스 테이블 속성의 유효성 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신에 하나 좀 조건을 좀 걸어 볼게요. 자, 유효성 검사를 공부하실 때는 쿼리에 있는 함수를 먼저 공부를 하시고 역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 쿼리의 함수를 먼저 하고 그리고 유효성 검사로 와야 되지, 바로 유효성 검사를 하시면은 함수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스트링이나 렌이나 엔드 연산자 또는 모드 연산자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그리고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함수를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효성 검사라는 기능은 무엇인가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유효성 검사라는 것은 뭐냐면 특정 필드에 조건을 줘서요. 그 조건과 일치할 때, 참일 경우만 입력이 가능하며 거짓일 경우는 입력이 불가능하고, 또는 이제 어떠한 문자 형태로 왜 입력이 안 되는지 대화 상자를 표시해 주는 것을 유효성 검사 텍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텍스트 형태나 입력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유효성 검사 기능이죠. 자, 엑셀에도 이런 비슷한 기능이 있는데 원래 엑셀의 고유 기능은 아니고요. 액세스의 고유 기능을 엑셀에 빌려가서 쓴 겁니다. 그리고 입력 마스크하고 이렇게 자꾸 헷갈려라 하시는데, 입력 마스크는요, 물론 유효성 검사 기능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입력 마스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영어 대소문자를 구분하거나 영어 숫자를 구분하거나 또 글자 수를 필수를 이용해서 구분을 할 때 그때 입력 마스크를 사용하는 거고요. 이 입력 마스크 자체는 참과 거짓을 가릴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력 마스크하고는 별도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이 포커스니까 그것을 좀 하시고, 유효성 검사에서는 영어 대소문자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그 다음에 영어 숫자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물론 비슷한 기능은 있기는 있지만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볼게요. 점수가 만약에 90 이상만 입력되도록 해라. 그러면은 이제 90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원래는 이제 90 이상은 아니고요. 최소한 뭐 50 이상을 줘라.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50을 이렇게 쓰시라는 거예요. 유효성 검사에. 자, 이따가 한번 문제를 또 풀어 드릴 테니까. 점수가 0부터 100까지 해라. 그러면은 0 이상 엔드 연산자 100 이하. 그러니까 이 엔드 연산자의 사용법을 모르시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그것을 언제 쿼리의 함수와 연산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백을 해라. 또 between A and B라는 이렇게 연산자가 있어요. 예. 그때 0 이상 100 이하를 between A and B를 이용하시면 이렇게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거나 똑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 그 말이죠. 또 혈액형이 A 또는 B 또는 O, AB형만 입력이 되도록 하라 이렇게 돼 있다는 문제를 받았을 때 A, O, B, O 이렇게 AB 이런 식으로 하든지 in이라는 연산자를 써서 A, B, O, AB 이렇게 쓰시든지, 만약에 시험 문제에 in을 쓰라고 하면 in을 써야 되고 말이 없으면 둘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in이라는 연산자를 쓰고 배우는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유효성 검사도 가능하구나. 메일 주소 가운데 골뱅이가 포함되도록 하라. 그러면 이제 만능 문자를 이용하는 그러한 조건을 부여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메일 주소가 앞에 아이디가 나오고요. 글자 수는 다 길죠. 그 다음에 골뱅이하고 도메인 네임이라고 해서 이제 회사의 이름이나 기관의 성격이 나오는데요. 이 도메인 네임하고 아이디는 글자 수가 일정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것도 문제가 좀 있기는 있어요. 이 골뱅이 아스테리크를 쓰게 되면 골뱅이가 아니고요. 예, 이게 0글자 이상이니까 글자 수가 0이 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입력을 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없잖아요. 전자메일 주소에. 근데 이제 극단적인 건 생각하지 말고 가장 기본적인 것만, 글자 수의 길이가 다양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쓰시면은 이게 가운데에 골뱅이를 꼭 포함해서 입력이 되도록 설정하는 방법이다. 만약에 골뱅이를 생략을 하고 예, 이렇게 써버렸다. 이렇게 그러면은 01 예, 이걸 안 쓰고 그러면 입력이 안 되겠죠. 아시겠어요? 예, 이런 것은 시험에 좀 많이 나옵니다. 예, 약간 생소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만능 문자에는 이렇게 물음표도 있고요. 샵도 있어요. 이 아스테리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0글자 이상인데 숫자 문자를 다 받습니다. 그러면 이 물음표는 뭐냐? 얘는 반드시 한 글자만 대체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얘도 숫자 문자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 또 샵도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보이는데요. 이것도 예, 만능 문자 역할을 하는데요. 액세스에서 얘는 반드시 한 글자만 대응을 하고 대체를 하고 숫자만 대체를 합니다. 문자는 대체를 못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공통점이 있는데 요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공부하실 때 보면은 또 막 물음표 나오고 또 샵 나오고 그러니까 이 입력 마스크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게 하는데 입력 마스크의 물음표하고 샵은 유효성 검사하고 만능 문자하고 개념이 아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려라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유효성 검사에 이것은 선택이고요. 그죠? 문자만 입력받도록 하는 그러한 특수 기능을 하는 건데 유효성 검사에서 물음표는 0글자 죄송합니다. 한 글자만 대체하는 만능 문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의미하는 바가 다릅니다. 같이 쓰는 것만 비슷하게 쓸 뿐이지. 그죠? 그래서 샵은 한 글자를 받는데 숫자 한 자리만 받는 거, 이 물음표는 한 글자만 받는데 숫자하고 문자를 다 받을 수 있고, 아스테리크는 0글자 이상을 받는데 이렇게요. 근데 얘도 숫자도 받고 문자도 받는다. 그렇게 만능 문자를 이용해서 부분 일치를 하는 방법을 쿼리에서 배우고 오시면 좋죠. 이렇게요. 그리고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어려운 방법인데 글자 수가 원하명은 4글자만 입력이 되도록 하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len 함수를 써서 처리를 해야 되지. 그냥 사와 같다 그러면 원하의 이름이 사와 같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이 홍길동인데 어떻게 이 홍길동이라는 글자가 사와 같습니까? 그죠? 아니죠. 그래서 len이라는 함수를 배워야 되는 거고 전체 글자 수를 표시하는 함수다. 그죠? 그 다음에 공백을 띄어쓰기, 스페이스바 띄어쓰기 없이, 허용 없이 입력을 하도록 하라. 이 말이죠. 홍, 띄고, 길동 이런 것을 입력을 하지 말고 또는 홍길 이렇게 동 이렇게 입력이 안 되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like라는 연산자를 사용하시면은 like 하고요. 큰 따옴표 열고 아스테리크 공백 아스테리크 이렇게 하면은 공백을 허용하는 거죠. 포함하는. 근데 앞에다가 낫을 붙이면은 이제 공백을 허용하지 않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답이. 인스트링이라는 걸 써라 그러면은 인스트링이라는 함수를 알고 가셔야죠.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냥 설명만 드릴게요. 인스트링이라는 건 뭐냐면 필드에서 이 글자에 찾는 글자의 위치 번호를 뱉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홍길동이었다. 한 칸 띄고 동이었다. 그러면 이것의 위치가 하나, 둘, 세 번째 나오는 거죠. 만약에 홍 띄고 길동이었다. 그러면 2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앞에는 필드명, 뒤에는 찾을 문자거든요. 그러면 홍길동이라고 쓰게 되면 이때는 뭐 나오냐? 0이 나옵니다.
그래서 0과 같으면 이렇게 공백을 허용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스트링을 써라 하면은 인스트링을 쓰셔야 되고요. 인스트링을 쓰라는 말이 없으면 like를 써도 되고 원화명을 써도 됩니다. 반대로 공백을 허용하겠다 그러시면은 이제 크거나 같다 1 이렇게 써도 되고요. not을 빼시면 이게 공백을 허용하는 거겠죠. 다시 인스트링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이 같이 묻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and를 써가지고 and는 연산자이기 때문에 양쪽의 조건을 두 개를 쓰고 and를 사이에다 써야 됩니다. 엑셀에서는 함수였지만 XS에서는 연산자니까 이렇게 해서 len 함수하고 인스트링을 같이 쓰는 방법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참고에서는 이제 like를 이용해서 만능 문자를 사용하는 패턴을 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0글자 이상을 우리가 복수 문자다. 그럴 때 아스테리크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A 사이에 0글자 이상이 오니까 안 와도 되고 한 글자, 두 글자가 와야 되죠. 여기서는 A가 빠져서 틀렸습니다. AA는 반드시 와야 되고요. 여기가 대체가 되는 거죠. AB를 포함해서 대체가 되는 거니까 AB를 포함을 해서 0글자가 와도 되고요. 앞에 AB를 포함해서 두 글자가 와도 되고 뒤에가 0글자 와도 되는 거죠. 사이에는 못 오는 거죠. 틀렸고 뒤쪽에 와야겠죠. 뒤쪽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알아두시고 특수문자라는 것은 이제 요것만 찾을 때 이것은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능 문자 역할을 못하게 할 때는 이제 이렇게 만능 문자에다가 대괄호를 치시면은 그냥 이 문자만 찾아요. 진짜로 이렇게 하는 건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대체 문자로 만능 문자 역할을 하는 것을 금지시키겠다 하는 게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공부 안 하셔도 되고요. 여유가 있으면 하세요. 단일 문자 한 글자죠. 이렇게 숫자든지 문자든지 한 글자만 와야 된다. 여기는 세 글자 갔으니까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이제 샵도 들어온다고 했죠. 샵은 한 글자는 한 글자인데 물음표는 숫자 문자가 올 수 있지만 샵은 숫자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가 오면 틀렸고 두 글자가 와서 틀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범위를 나타낼 때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A부터 Z까지고요. 이렇게 부정을 쓰게 되면 느낌표를 쓰는 겁니다. 앞에다 그러면 A부터 Z를 제외한 0부터 9를 제외한 그죠?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연결을 쓸 수 있어요. A로 시작하면서 B부터 M까지를 제외하고 숫자 한 자리를 같이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숫자 한 자리 B부터 M을 제외하니까 9가 와도 되고 Z 와도 되고 N이 와도 되죠. 그죠? 근데 여기는 B부터인데 B가 왔으니까 틀렸고 B하고 M 사이에 J가 있으니까 틀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능 문자 하는 패턴을 어느 정도 공부하시면 물론 실기에서는 일부분만 나오는데 필기 공부하실 때도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필기를 위해서라도 준비를 좀 하시고 실기를 좀 더 진하게 깊게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에 있는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문제를 풀어볼 건데,